자, 두 번째 커쇼 라이브 방송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일명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이거는 교과 전형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직 대학교가 2023학년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 거를 잠깐 봤을 때 얘네가 최대 10명까지 계열 구분 없이 선발을 했는데 이거는 2022년인데 아마 이번 23년에도 이렇게 인원 제한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일 인원 제한을 풀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2년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최대 10명까지 뽑았었고 계열 구분 없다라는 건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을 뭐 5명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서울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고교 추천 전형을 아이들이 지원하거나 학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확실히 자연계 아이들이 더 많은 추천을 받는 학교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졸업 예정자 아이들 그리고 졸업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수생 아이들도 학교에다가 말해서 추천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정량 평가를 통해서 단순 등급화해서 그거를 환산 점수를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할까요? 일단은 학생부 기록부 교과에 대한 부분을 1000점 만점으로 100%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등급화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요번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시즌에 서울과기대의 고교 추천 전형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22학년 건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요렇게 국어, 수학은 미적과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을 본 아이인데 요게 문제였어요. 두 과목. 그러니까 문과도 마찬가지였어요. 탐구 두 과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과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저를 준비하는 아이들 중에 탐구가 두 과목이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또 하나는 최저가 좀 불안한 아이들 있잖아요.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좀 불안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아이들 뭐 3월 모평이나 6월 모평을 봤을 때 이거 수능 최저 맞추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탐구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줄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면 탐구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과를 짜는 데 있어서 저 탐구 두 과목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 2023학년부터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학년에는 두 개 영역 6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3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거마저도 두 개 영역 등급 7로 완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탐구도 하나 들어가고 두 개 영역 등급이면 7이면 3이 아닌 4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는데요. 2022학년에는 요 수능 최저 탐구 두 과목에 336 만들어 오는 게 한 60% 정도 충족할 것 같다라고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2023학년 3, 4, 7등급의 탐구를 하나만 계산을 했더니 8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오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건 2022 교과 입결보다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솔직히 과기대는 교과가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흔들리면서 빠지고요. 70컷 이후로 빠지는 거는 생각보다 벌어지면서 빠지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시즌에 다 사라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조금 뒤로 빠지는 아이들은
네, 지원할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과 그 부분이 좀 틀려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등급이 좀 모자른 아이들이 탐구를 2과목을 할 수 있으면은 과기대를 도전권으로 잡아서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과기대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선발되는지 한번 저희가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문과랑 자연계로 나눴는데요. 솔직히 과기대는 자연계 학교입니다. 그죠? 문과보다는 자연계 학교다라고 보면 되고, 입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좀 높게 형성되는 학과들이 있는데, 이게 과기대는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과들마다 입결에 대한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과들마다 데이터가 좀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시적인 보편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지원할 때는 이 정도 성적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학과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계산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일단 2.2에서 2.3등급 정도 되면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작년보다 데이터 수치가 조금 높아진 겁니다.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너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었고, 적정선 나이가 한 2.4에서 2.5, 그리고 도전권이 2.6에서 2.7인데 솔직히 2등급 때 중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번 시즌은 솔직히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던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도전권을 형성할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학과 체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인기학과들을 좀 피해서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2.0에서 한 2.22 정도 되고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후반 한 1.8에서 1.9, 여기도 분명 컷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정 라인은 2.25에서 2.35 정도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2.6, 그러니까 2.5가 넘어가면은 솔직히 이번에 서울과기대학교는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학과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인기학과는 아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55까지는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학교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2023 데이터 나오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과학기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랑 첨단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뽑아요. 그래서 뭐 첨단 인재 전형이라 그래서 뭔가 성적대가 더 높을 거야, 뭔가 들어가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뭔가 첨단적인 뭔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두 개 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서류를 1000점 만점으로 100%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배수를 잘라갖고 70%의 점수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면접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컨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지금부터 면접에 대한 부분은 컨쇼의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면접이라는 걸 통해 갖고 요 70% 점수를 솔직히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자체를 좀 구성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면접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과기대 아이들을 준비를 시키면서 솔직히 그렇게 막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면접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반드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은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학과와 관련된 전공 활동이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전공 활동에 대한 서류 신뢰도 면접은 잘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면접 가지고 내가 부족한 점수를 좀 뒤집는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지만, 서류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으면은 점수대가 좀 불리하더라도 한번 뒤집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원래 저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솔직히 제가 과학기술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기대 들어오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 안에 좀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어필을 하면 좋은데 그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라는 건 작년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적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요 성적을 보는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이 작년보다는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데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뽑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보는데 솔직히 인성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제일 낮고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중에 가장 높은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전공 적합성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대학교는 솔직히 경희대랑 동국대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이 생기부 안에 어느 정도로 직접적인 좀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전자공을 가고 싶다라면 학교 생활 안에 물리나 전자공에 관련된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문과 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과기대가 저는 전공 적합성의 32% 이 320점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전공 학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의 기초 학업 능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대 가는 아이가 물리나 기하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전공 학업에 대한 점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공학업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국어나 이과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대를 갈 건데 국어랑 영어가 4등급인데 우리 아이가 만일 수학이 2등급이에요. 이러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3등급이 나오는 아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3등급 라인이다. 그래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서 등급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등급을 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느 쪽에 비중을 조금 더 구성해서 분석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보면 되게 과기대 준비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얘네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건 요거 2개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 그걸 통해서 협업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아이들과 뭔가를 구성해 나가는 요 모습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같은 경우인데 학업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좀 봐야 되는 거는 얘네 전공학업은 일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1단계로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얘네 학교가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추이에 대한 부분도 많이 봅니다.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성적이 어떤 변화와 발전성을 좀 가져가는지. 고등학교 2학년 성적에서 3학년 성적이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만일 전공학업이 내려갔다면 지원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가 2, 3학년 때 성적을 좀 높여가지고 전체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 만들어진데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공학업과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탐구 활동을 통해서 전공성과 학업을 함께 연관시키면서 연구해 나갔는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구성해 나가는 모습들 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성적 추이를 좀 많이 보는 학교들, 성적 추이를 중요시하는 학교들은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연구해 나가는 것들이 학년별로 조금 스토리가 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획 세우고 연구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이런 능력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점수도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이거는 저희 컨슈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과학기술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솔직히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이 2가지가 거의
좀 높은 비중을 가져간다라고 보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마저도 잘 돼 있는 생활기록부를 구성해서 과기대를 합격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과 전공적 합성만 잘 챙기더라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생활 우수자는 첨단 인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 학교생활 우수자랑 첨단 인재 중에 전공적 합성에 대한 비중은 솔직히 첨단 인재 쪽으로 훨씬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첨단 인재와 관련된 학과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그 학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을 선발하는 요소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구성해서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일명 광역이나 지역자사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좀 지원을 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아이들의 데이터는 일단 포함되진 않고요. 일반 고등학교 중심으로 일단 데이터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아이들일까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대면은 안정권이다. 그러니까 3.0에서 한 3.3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점수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정선 라인은 3.4에서 3.9등급까지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4등급 대 아이들이 이제 도전권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4등급 같은 경우도 순수 4등급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이 2등급이고요. 전공이 3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이 뭐 4, 5등급이 찍혀갖고 두 개를 합쳤더니 4등급이 떴다, 이런 아이들은 전공학업이 3등급이다 보니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4등급은 한번 도전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학업과 전체 학업을 좀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서울과기대는. 자연계 같은 경우랑 첨단 인재는 일단은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등급대 후반 2.85 정도, 2.8 이 정도부터 3등급대 3.0까지는 솔직히 점수대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셨을 때 전혀 밀리지는 않고요. 적정선 라인이 일단 3점대 초반에서 중반, 그러니까 초중반, 그러니까 3등급 대 초중반 아이들이 좀 많은 데이터를 구성하고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전권 아이들은 3.6에서 한 4.2등급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첨단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연계 아이들보다는 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전권 점수가 4등급대 아이가 좀 도전하는 거는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한 2.5에서 2.6 정도가 되면 충분히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고, 2.8에서 한 3등급대 초반 아이들이 적정, 3등급대 초에서 3등급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도전권이 형성되는 이런 학교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계나 첨단 인재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과학 점수가 좋은데 나머지 점수가 좀 부족해서 지원 라인을 구성한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학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랑 첨단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